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사급교과 단자후 23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명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혁명은 가죽혁, 목숨명으로 사물의 상태나 사회활동 따위에 급격한 변혁이 일어나는 일을 뜻합니다. 가죽혁을 보겠습니다. 가죽혁은 동물의 가죽을 쭉 펼쳐놓은 모습입니다. 소전을 보면 위는 머리 부분이고 이것은 앞발과 뒷발입니다. 몸통과 꼬리도 잘 그려져 있습니다. 가죽 피부의 뜻이고 가죽은 털을 제거하고 무드질을 거쳐야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치다, 바꾸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죽에는 가죽 피와 가죽 혁, 가죽 위가 있는데 가죽 피는 짐승으로부터 벗긴 채로의 가죽이고 가죽 혁은 털을 뽑아 만든 가죽을, 가죽 위는 무드질을 해서 가공한 가죽을 의미합니다. 목숨명을 보겠습니다. 목숨명은 모을집과 입구, 병부절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모을집은 지붕과 들보를 그린 것으로 특정한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 명령을 내리는 입과 꿇어앉아 명령을 받는 사람을 그려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명령하는 사람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숨이라는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은 가죽혁, 목숨명으로 상태나 사회활동 따위의 급격한 변혁이 일어나는 일을 뜻합니다. 다음은 희소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희소성은 드물희, 적을소, 성품성으로 인간의 물질적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드물희를 보겠습니다. 드물희는 벼화와 발알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발알희는 사길효와 수건건이 위아래로 연결된 글자인데요. 여기에서 사길효는 글자의 모양에서 얼기설기, 성기게 짠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발알희는 배를 성기게 짠 모습인데 성기다에서 희박하다, 희소성이 있다, 누구나 가지기를 희망한다로 의미가 발전하였습니다. 희망하다, 바라다, 동경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드물다는 의미로 벼화를 앞에 붙인 드물희가 생겼습니다. 벼를 드문드문 성기게 심었다는 뜻입니다. 드물다, 성기다, 희소하다 등의 뜻입니다. 희미는 드물고 작다는 뜻이고 희한하다는 드물희, 드물한으로 드물고 드물다는 의미입니다. 적을소를 보겠습니다. 먼저 작을소를 보면 모래알갱이나 작은 조약돌을 작은 점 3개로 콕콕콕 찍듯이 그린 것입니다. 글자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운데 점을 길게 늘려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작을소는 크기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적을소는 작을소의 모래알갱이를 납작한 그릇에 담아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을소는 부피나 양이 적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성품성을 보겠습니다. 성품성은 마음심과 발생의 결합자입니다. 마음심은 심장을 그린 글자인데 왼편에 쓰일 때는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심장에서 감정과 생각이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심이 들어가면 감정과 생각과 관련된 뜻을 나타냅니다. 마음심과 날생이 합쳐진 성품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심성이라는 뜻으로 성품이나 성기를 의미하고 남녀의 성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소성은 드물희, 적을소, 성품성으로 인간의 물질적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채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가채는 오를가, 텔채로 자원 따위를 땅에서 파내거나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오를가를 보겠습니다. 오를가는 곡괭이와 잎을 그린 모습인데 곡괭이는 농기구를 상징하여 농사일을 의미하고 잎은 노래를 뜻하여서 농사일을 할 때 불렀던 노동가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면 힘든 일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능하다, 옳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허락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은 할 수 있다 하는 뜻이고 인간은 인정하여 허락한다는 의미이며 불문가지는 묻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가히 알 수 있다는 의미이고 불가사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 헤아릴 수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을 말합니다. 텔채를 보겠습니다. 텔채는 손수와 텔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텔채는 손톱조에 나무 목을 더해서 나무에 달린 열매를 손으로 따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 손수를 더해서
모든 채집행위를 뜻하는 켈체가 되었습니다. 해다, 채집하다, 채택하다 등의 뜻입니다. 채석장은 돌을 캐는 장소이고 채혈은 피를 채취하는 것을, 채점은 점수를 캔다는 의미로 점수를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켈체에 풀초를 더한 나물채는 채취 대상인 채소를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가채는 오를까, 켈체로 자원 따위를 땅에서 파내거나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간척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간척은 방패간, 넓힐 척으로 호수나 바닷가에 뚝을 쌓아 그 안에 물을 빼고 농경지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방패간을 보겠습니다. 방패간의 각골문을 보면 Y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위에 V자 부분은 상대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패의 역할과 찌르는 공격의 역할을 겸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소전의 모습에서 보면 점차 막는 면이 넓어지면서 방어용 무기로 변했습니다. 방패, 막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Y자형의 방패는 강한 줄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줄기, 중요한 부분 등의 의미와 방패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있는 것이므로 뛰어들다, 관여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넓힐 척을 보겠습니다. 넓힐 척은 손수와 돌석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손으로 돌을 주어 치우는 모습으로 농사지을 땅을 넓힌다는 의미입니다. 넓히다, 확장하다, 개척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간척은 방패간, 넓힐 척으로 호수나 바닷가에 뚝을 쌓아 그 안에 물을 빼고 농경지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4급 교과서 한자 23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혁명은 가죽혁, 목숨명으로 상태나 사회활동 따위의 급격한 변혁이 일어나는 일을 뜻합니다. 희소성은 드물히, 적을소, 성품성으로 인간의 물질적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채는 오를까, 헬체로 자원 따위를 땅에서 파내거나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간척은 방패간, 넓힐 척으로 호수나 바닷가에 뚝을 쌓아 그 안에 물을 빼고 농경지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